안녕하십니까. 23장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하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5장까지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했는데요. 23장을 빼먹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자, 오늘은 그 빠진 내용을 보충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엔간한 수업 시간에는 다 다뤘던 내용일 겁니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정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이분 계시죠.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제 대원군으로 끝나니까요. 왕은 아닌 건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왕은 아니고요. 왕의 친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친아버지냐면요. 고종의 친아버지입니다. 고종의 친부고요. 다만 이제 고종이 왕이 됐을 때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10살이 안 됐을 시기에 왕이 됐기 때문에요. 어린 나이가 정치를 못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렸을 때는 정치를 대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홍선대원군이 왕의 생부, 친부로서 이제 정치를 대신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본명은 이제 이하응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이름보다는 흥선대원군이라는 게 좀 더 친숙하실 겁니다. 대원군 자체가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자, 그럼 흥선대원군이 뭐를 했나 볼 건데요. 흥선대원군이 일단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시기를 보게 되면요,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왜냐, 나라 안팎으로 정상이 없었어요. 일단은 나라 안에는 무슨 상황입니까? 당연히 세도 정치가 이어지는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 때 농민들,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삼정의 문란이 횡행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 삼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정은 세금 세 가지예요. 전정, 군정, 그다음에 환정. 환정은 환곡이라고도 알려져 있다고 했었죠. 이게 굉장히 운영이 문란하게 됐었던 것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 시기였습니다. 이 전장에 나오는 바로 전장은 아니고요. 홍경래의 난하고 임술농민봉기 그 시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에서는 뭡니까? 이때가 이제 1860년대거든요. 그럼 이미 청나라하고 일본은 개항이 끝났을 시기잖아요. 즉 서양 세력들이 동아시아, 아시아로 진출해서 뭐를 요구하던 시기예요? 통상을 요구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나라 밖에서도 계속 물을 두들기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도 정치를 끝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 간단해요. 세도 정치를 이끌던 세도 가문들, 안동김씨, 풍양조씨 같은 이런 외척 가문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 세력 또는 세도 가문 세력들을 축출을 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목표가 또 뭐냐? 왕권 강화였습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왕이 이제 옛날처럼 권력을 다 잡는 그런 거를 꿈꿨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었던 붕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파와 관계없이 노론인의 소론인의 관계없이 인재를 마구마구 등용을 했겠죠.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세도 정치 없애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세도 정치 시기 때는 세도 가문들이 여기를 독점했었죠. 어디를 독점했었습니까? 비변사를 독점했었죠. 왜요? 비변사로 모든 권력이 다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독점하면 땡이었으니까 이 비변사를 다 다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비변사가 비정상적으로 힘이 세면은 거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권력을 나누는 필요가 있겠죠. 왕이 실권을 잡으려면. 그래서 옛날로 좀 돌아갑니다. 원래 정치 권력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의정부였죠. 의정부가 육조 중심이었잖아요. 그 의정부하고요, 그리고 군사는 삼군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의 기능을 분산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비변사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법전은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하고요, 육전조례라는 거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바깥에서 서양 세력들이 자꾸 출몰을 하니까, 즉 이양선들이 자꾸 오니까요. 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군, 지금 있으면 해군이죠. 해군을 강화하고 또 신무기를 개발하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그냥 세도 정치를 끝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중건이 무슨 뜻이냐면요, 새로 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최초로 짓는 게 아니고 중자가 거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운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복궁 버전 2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버전 2냐? 간단해요. 경복궁이 불탔었습니다. 없었어요. 언제부터 불이 붙었냐면요, 임진왜란 때예요. 그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이제 의주로 피난 갔잖아요. 그때 이제 궁궐에 불이 나가지고 그거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경복궁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된 규모고요. 원래 경복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가 엄청 넓었거든요. 그거를 한순간에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루다가 흥선대원군 때 비로소 중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흥선대원군 목적은 2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왕권 강화였죠. 그러면 무너졌던, 세도 정치 시기 때 무너졌던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이 조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궁을 다시 지음으로써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경복궁 짓는 돈을 마련해야겠죠. 그 전개는 다 돈 마련하는 거예요. 일단은 돈이 없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거름되잖아요. 그래서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원납전은 세금 비슷한 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이해하시려면요, 기부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궁궐 짓게 돈 좀 줘봐 해서 거둔 돈이에요. 강제로 거뒀고요. 그리고 서울에 4대문이 있죠, 그죠? 제일 유명한 남대문이 무슨 문이에요? 숭례문이잖아요. 그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통행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문세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나라가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건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가 돈을 찍어내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으로 치면요, 우리 통장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1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라가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거 무슨 의미냐? 그냥 통장에다가 0 그리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래서 원래 있던 돈을 많이 찍어내도 쉽겠지만 더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돈을 찍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큰 돈. 그래서 당시 원래 쓰고 있던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의 돈을 찍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지폐가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죠. 50,000원짜리는 잘 안 쓰니까요. 10,000원짜리 기준으로 치면은 100만원짜리 지폐를 찍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든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남발합니다. 예, 막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복궁이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 당백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요, 당 100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상평통보 100개짜리다 이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디다 쓰시면 되겠어요? 요 밑에 있는 데다가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죠. 문제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돈이 이제 확보가 됐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하는 인건비도 감소를 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게 목조 건축물이잖아요.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 나무나 쓸 수가 없어요. 되게 오래 살고 올곧은 나무가 필요한데요. 그런 나무가 조선에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거를 잘 가꾸고 있던 사람들이 양반들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선산이란 개념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그 조상님들을 한 군데다가 다 이렇게 모시잖아요. 산에다가 산소를 써가지고 그걸로 성묘도 가고. 이 선산은요, 개발을 안 하는 그런 산이잖아요. 이제 잘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오래되고 좋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이제 나무를 베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묘지린 벌목이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갖고 있던 좋은 나무를 뺏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경복궁을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는데요. 영향은 뭐냐면 이제 당백전에 그 후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나라가 화폐를 남발하게 되면, 특히 고액권의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요, 화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음. 화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폐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화폐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엄청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갑자기 공깃밥이 얼마 된 거예요? 1,000원 곱하기 100하면 얼마니까? 집값하면 만원. 공깃밥 하나에 10만 원다 생각해봐요.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백성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 값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지요. 그게 이제 찾아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무 중건을 무리하게 했죠. 원래 나라가 뭐 공사거나 그러면 백성들이 많이 싫어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세금도 걷고 이제 노동료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양반들까지도 그걸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반한테 뭐 했어요? 이것도 걷고 이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왕의 권위를 세우는데 양반들은 동조해야 정상이에요. 왕이 살아야 자기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안 맞게 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서원철폐입니다. 자, 서원이라는 건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서원은 이제 그 유명한 유학자라든지 스승을 모셔놓고 제사도 지내면서 공부하는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에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에 있는 양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도 하고, 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림이었고, 그 사림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붕당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원하면은 붕당의 근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서원을 또 후원을 해줍니다. 왜냐? 얘들은 성리학을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서원한테 혜택을 줍니다. 단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걸 나라가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특정 이 선택된 서원한테는 면세와 면역 특권을 줍니다. 세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땅도 주고요, 노비도 줘요. 그러니까 서원 자체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붕당의 근거지는 왜 철폐된 이유인지는 아시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붕당 때문에 왕권이 약해졌었잖아요. 그죠? 왕의 정치를 방해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붕당의 뿌리가 서원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원 자체가요,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양반이면 되게 고상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이 특정 서원들은 되게 깡패처럼 굴었어요. 그 서원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 지낼 때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음식하게 시켜요. 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데, 단 다 닫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의 서원 중 약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샷다를 내려버립니다. 샷다면 좀 일본 말인데요. 셔터라고 하죠. 그 가게 문 드르륵하고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려버립니다. 원래 줬었던 땅과 노비까지도 다 몰수를 했겠죠. 자, 그럼 이거는 백성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유, 좋아하죠. 자기들 빨아먹고 서원이 문을 닫았다는데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서원에 몸담고 있던 지방 유생과 양반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럼 흥선대원군은 봐봐요. 아까 왔던 경복궁 중건할 때도 양반들의 원성을 샀었죠. 그리고 서원철폐로도 원성을 샀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질 않게 돼요.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뒤에 가서 1873년 되면 고종이 좀 나이가 얼추 차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놓게 되는데, 근데 흥선대원군이 아유 이제 다 껐으니 네가 해라 라고 놓은 게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탄핵당해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서 이제 실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쓰면 됩니까? 이후 흥선대원군이 퇴진하는데 빌미를 준 게 이런 사건들이에요. 네, 이해가 좀 되셨는가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더 가봅시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 아까 봤던 삼정의 문란이요. 사실
임술 농민봉기 때 해결을 봤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왜요? 국가가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었죠. 삼정 이정청. 그래서 삼정의 문란에 해결을 보려고 했지만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삼정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놈들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한 거다라고 수박 겉핥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이 시기란 얘기예요. 드디어 이때 해결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그럼 그 어려운 작업을 왜 해줬겠습니까? 돈 벌라고요.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한 거죠. 근데 부가적인 효과를 노린 거죠. 일단은 민생이 안정돼야 이 백성들이 맘 놓고 살 수 있어야지만 이제 돈을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전정을 개혁하는데요. 땅에 관련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 전체 땅을 한번 싹 조사를 해요. 그 국가가 토지를 조사하는 걸 양전한다 그러거든요. 뒤에도 한번 더 나와요. 근데 양전이라는 게 왜 하는 거냐면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실제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함과 동시에 주인이 누군지도 확인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전정의 문란이 뭐였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땅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폐단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러고 하나 더, 토지 겸병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전사업은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흥선대원군이 1860년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 기준으로요. 가장 최근에 있던 양전이 그 전전전전 왕이었던 숙종 때 양전이에요. 한 100년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은 세금을 부과할 때 100년 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전정의 문란을 개혁을 해준 겁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땅을 내야 될 곳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수입은 늘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제 군정인데요. 군정은 이제 국방부 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군포 내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군정의 문란에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백골징포. 백골 이미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 이미 죽은 사람의 반대 뭐겠어요? 갓난아기겠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황구라 불러요. 그래서 황구 어린아이들한테도 군포를 거두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년체라 그래서 이미 군역을 질 나이가 지났는데 강제로 나이를 낮춰서 군포를 내라고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부담을 하는 걸 못 참고 도망가면 주변 사람한테 강제로 걷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어떻게 고쳤냐? 이건 좀 접근을 달리 해야 되는데요. 이 군정의 문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전체 내야 될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내야 될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 백골징포 황고첨정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왜요? 만약에 전체가 걷어야 될 양이 군포가 만약에 100이라 치면 내야 될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그럼 5명이서 20개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명한테 20개를 다 부과를 못할 뿐더러 명분이 필요하니까 군포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들한테 강제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단이 생긴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5명만 내라고 하지 말고 이 낼 사람을 늘리면 되잖아요. 간단한 접근이죠? 그거를 실제로 한 게 뭐냐면 호포제예요. 원래 군정은 사람 단위로 부과했거든요. 개별 인간 단위로. 근데 그거를 단위를 바꾼 거예요. 호 단위로 바꾼 겁니다. 아파트 가면 뭐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누죠. 그 호가 집호자예요. 그 군포를 집에 부과한 거예요. 개별로 부과한 게 아니라. 그래서 101호는 군포 얼마, 102호는 군포 얼마 이렇게 부과해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양반한테도 군포가 부과되는 거예요. 왜? 양반은 군포 안 냈거든요. 군역을 부담을 안 했어요. 실제로 말하면. 자, 그래서 군포를 부담할 사람들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로 치면은 분모를 늘려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담하는 양이 좀 줄겠죠, 개별. 그래서 공평한 조세를 부담하게끔 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환정인데요.
애초에 전 환정 자체가 세금이라는 것도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 환정의 문란이 좀 제일 좀 더러운데요. 뭐냐면 제일 더러운 건 좀 아니고 다 더럽긴 한데요. 이 환정의 문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방 관리들이 이걸 알아서 해먹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이 환곡이 운영이 되는데 그 마을을 다스리는 수령들 있잖아요. 향리하고 걔네 둘이 짜고 친다는 얘기예요. 왜? 걔들이 환국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지. 다 빌려줘 놓고 다 빌려주거나 또는 안 빌린 사람한테 빌렸다고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그런 식으로 농민들을 수탈해 먹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제 니네가 하지 마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창제로 방식을 바꿉니다. 아래 쓰게 돼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교과서에. 사창제는 말 그대로 이 환곡이라는 제도를 민간, 그러니까 백성들 니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민 스스로 이 사창이라는 걸 두게 하고요. 그 마을 중에서 착하고 돈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운영을 맡긴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라가 장난칠 가능성이 줄겠죠. 하여튼 이렇게 개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정에 문란이 뭐가 있었고 어떻게 개혁했고 군정은 문란이 뭐가 있었고 어떻게 개혁했고 환정은 뭐가 문란했고 어떻게 개혁했는지 잘 연결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굳이 말을 안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련의 개혁 정치들을 다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흥선대원군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같이 섞여 있는 좀 복합적인 인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개별에 대한 평가도 조금 좀 갈리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들을 봤을 때 평가를 해보자면 좋은 점, 나쁜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세도 정치로 인해 무너져 있던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삼정의 문란 자체가 백성 생활에 큰 영향을 줬잖아요. 즉 정상적으로 살게끔 해준 거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생 안정에 기여한 부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계는 뭐냐면요. 이것만 만약에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하고 손을 딱 놨으면 진짜 흥선대원군은 거의 고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경복궁 중건을 왜 무리하게 했냐면 흥선대원군의 목적은요. 개혁을 하는 목적은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꼰대예요. 발전된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말이야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이러면서 과거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즉 흥선대원군은 옛날 진짜 옛날 언제 왕권이 셌을 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즉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다 라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제 내의 개혁이었다. 백성들을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이 시기 때요 다른 나라들은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흐려지는 시대였어요. 이건 좀 많이 어려운가? 하여튼 뭐 그런 건너뛰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보시고요. 하여튼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파트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파트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겠지만 이거는 진도를 새롭게 나가는 게 아니고 복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습하는 용어로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것들을 재생 목록으로 만들 거예요. 순서대로 맞춰놓을 거니까요. 이제 학습지 장수에 번호 있으니까 그거 잘 맞춰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26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